안녕하세요, 밀리픽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방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의 부족, 그러니까 군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부족한데 특히 소위들이 많이 없다는 문제, 최근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 주직 시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한 생도에 비해서 졸업해서 소위로 인간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입학한 생도에 비해서 약 70%만 장교로 인간하기 때문에 육사를 졸업한 소위 임관자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육사를 들어왔으면 군인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육사 들어온 생도들이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야전 부대에 능력 있는 소위로 진출을 해서 그들이 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군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관학교 4년의 과정을 다 마치기 이전에 상당수 인원들이 그냥 사관학교를 떠나서 그냥 일반 대학으로 진출을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냥 왜 육사의 생도들이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육사를 떠나는가도 큰 문제이지만 연관해서 군 전체적으로 소위로 민간하는, 그러니까 소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보통 소위로 인간하는 인간 출신은 육사, 3사, ROTC, 그다음에 학사, 간부사관, 보통 이 인원들이 대부분의 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인원들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3년 전인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당시에는 약 4,780명이 임관을 했는데 소위 계급자인 거죠. 근데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710명이 임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00여 명의 소위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전방부대에 있는 소위 자리 1,000개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석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다른 부사관들 또는 작년에 이미 임관했던 중위가 소대장 소위의 자리를 겸직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도로 봐서는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언론에서 보도했던 실제 소위들은 몇 명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기사를 추적해 봤거든요. 올해 임관한 육사 졸업생이 81개인데요. 81개가 223명이 임관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육사 80개는 277명이 임관했거든요. 무려 54명이 줄어든 거죠. ROTC 같은 경우는 2022년 3,561명이 임관을 했는데 올해 2025년은 2,758명 임관했죠. 거의 마이너스 800명 수준이고요. 육군 3사관학교는 올해 60기 368명이 임관을 했는데요. 작년 59기는 476명이 임관을 했습니다. 여기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다음 학사와 간부사관 합해서 올해 407명이 임관을 했는데 작년에는 합해서 438명이 임관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531명이 임관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로 임관하는 모든 과정의 인원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소위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중위, 대위 또는 소령, 이 올라가는 인원들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군의 인력 운영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당장 소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위들이 맡아야 할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대들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제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들의 인원 감소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특히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사 생도들이 이렇게 대거 중간에 퇴교하는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육사 42기로 인간을 했는데 저희 때는 입학할 때 350명이 입학을 해서 임관할 때는 278명이 소위 임관했습니다. 약 입학 대비 80%가 소위 임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앞뒤 기수를 다 통틀어서도 굉장히 소수, 가장 적게 임관한 기수가 됩니다. 대부분 제 위아래는 300명 넘게 임관을 했었죠.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중간에 많이 나가긴 했는데요. 과거에 상한학교를 나가는 것은 외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성적이 부족하든지 또는 체력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는 인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도들이 나가는 그 원인들은 대부분 스스로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상한학교 생도 생활 또는 군인으로서의 생활에 어떤 그 꿈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퇴해서 바로 이제 군에 입대를 하거나 또는 자퇴해서 뭐 대학으로 편입학을 하거나 또는 자퇴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교 진학을 하거나 이러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육사에 왜 이들이 들어왔는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육사를 선택했던 그 마음이 이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했다는 것이 왜 변했는지 이것을 우리 국방부나 또는 그 여러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소위들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뭐 급여와 처우, 그다음에 뭐 일하는 문화, 군대 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론되고 있죠. 물론 12.3 비상계엄의 여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군복을 입었을 때 군복을 입은 내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내가 군복을 입고 거리를 나가거나 또는 군복을 입고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빛이 군복 입은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또 심지어는 뭐 그 부러움의 눈빛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무시받는 듯한 이제 그런 시선을 받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더 직접적인 것은 상한학교 생도의 경우에 선배들이 이미 임관해서 야전 부대에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들이 근무하는 부대를 찾아가 봤을 때 그 선배들의 모습, 선배들의 삶이 곧 자기의 미래상인데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도들이 자기들의 선배들이 야전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부럽고 나도 빨리 저곳에 가서 뭔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샘솟아내는데 오히려 야전 부대의 현실을 직접 가서 보거나 또는 선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실망과 좌절이 더 크다는 거죠. 소위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더 해주겠다, 뭐 수당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위 문제에 대한 대답은 소위들을 대상으로 직접 처방하기보다는 영관급 장교들, 그러니까 소령 이상들, 뭐 대령, 심지어는 장군들까지도 그 선배들, 군인으로서의 먼저 길을 걸어갔던 그 선배들의 삶이 이 상한생도들이 보기에 또는 초급장교 소위들이 보기에 뭔가 부럽고 뭔가 선망의 대상이 돼야지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자기가 향후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본인이 도달하게 될 그 위치에 있는 선배 장교들의 삶이 그렇게 부럽지 않다면 이들이 굳이 그 길을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겠죠. 최근 병장의 봉급이 월 200만 원이고 하사소위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6% 인상인데 본봉 기준으로 6% 하면은 그냥 10여만 원 인상되는 겁니다. 이 10여만 원 인상해가지고 과연 소위 인간을 포기했던 인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급여와 처우 예산 분야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 물론 비교의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미군은 되게 하사급들이 우리로 따지면 병장이죠. 하사가
연봉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연봉 3천에 별도의 주택수당은 따로 받죠. 주택수당은 우리처럼 뭐 8만 원, 뭐 10만 원 이것이 아니라 실제 월세를 낼 수 있는 비용을 그대로 다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미군 하사의 실제 소득은 기본 연봉 3천에 주택수당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위 임관하는 장교들이 너무 많이 줄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소위들이 줄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중견 간부들, 연관 장교들, 또 뭐 부상은도 마찬가지겠죠. 하사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하사들이 볼 때 상사, 원사급들의 삶이 내가 10년, 20년 뒤에 내가 아무리 해봐야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서 그냥 군생활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들의 인원이 줄고 있는 문제는 소위들만 바라봐서 될 것이 아니라 연관 장교들, 중견 간부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황입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53분인데요.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금요일 대비 마이너스 33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지수의 하락은 이게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또는 희토류 수출 통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은 경기에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주가지수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렇게 주가지수의 하락은 우리 방산주들에게도 직접적인 직격탄을 주고 있죠. 제가 보고 있는 방산 10개 종목 중에서 오늘은 10개 종목 전부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101만 원인데 100만 원을 지킬 수 있을 수 없을지 이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AUSA 방산 전시회가 열리죠. 보통 방산 전시회가 열릴 때에는 방산주들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지금은 외적인 영향을 받아서 방산주 주가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전쟁 상태가 이제 휴전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방산주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밀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